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월요일인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 증시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 있긴 했는데 또 급락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모호하고요. 어느 정도 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하락을 연출했던 것 같은데 지난주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 지난주 증시 흐름도 사실 이 지지난주는 상승이긴 한데 또 그렇게 막 상승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적게 상승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하락이긴 한데 사실 굉장히 많이 하락한 그런 모습도 또 아니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하락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좀 5거래일 중에 4거래일이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좀 체감적으로 좀 많이 하락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펼쳐졌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를 살펴보면 종가가 2,563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금요일 9월 1일 종가가 2,563포인트였는데 지난주 금요일 9월 8일 종가가 2,547포인트입니다. 16포인트 하락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월요일 날 사실 제일 첫 거래일, 지난주에 첫 거래일에 20포인트 상승하고 그다음에 화, 수, 목, 금 4일 동안 내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좀 많이 하락했다라고 느껴지는 첫 번째 이유가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종목별로도 사실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고, 개인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계신 그런 종목들의 하락이 상당히 좀 깊어졌었던, 그러니까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여전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작은 금액이더라고, 금액이 좀 적더라도 이 하락이 좀 커졌습니다. 이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적었는데요. 지난주 거래 대금, 평균 거래 대금이 8조 원이 채 안 돼요. 이 월요일과 목요일은 8조 원이 좀 넘었고 화, 수, 금요일은 8조 원이 안 됐습니다. 7조 원대의 거래 대금이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정도로 거래 대금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5일 내내 사실 이렇게 8조 원, 7조 원을 보여줬던 이 주는 상당히 오랜만이죠.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모습들이 펼쳐졌는데 거래 대금은 굉장히 좀 낮았고 그리고 체감적으로도 좀 많이 하락했다라고 느껴졌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놓고 본다라면, 지수적으로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이 121선과 61선 사이에 박스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스권 하단까지 왔습니다. 박스권 하단에 지금 121선도 있고요, 21선도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 박스권이 조금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2550선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얇게 움직이고 있는 2550선보다 살짝 아래에서 종가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점은 장중에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장중에는 저가가 이 253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2500 가까워지는 이 모습을 보여줬는데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많이 하락하면 다시 올라가죠. 특히 코스피도 그렇지만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많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얇아지는 박스권 안에서 이 수급적으로는 개인은 많이 샀고요. 기관은 많이 팔았는데요. 개인이 이 코스피에서 약 한 2조 원 정도, 코스피에서 이 4거래일 동안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수, 목, 금 3일 동안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수, 목, 금 3일 동안 약 한 8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이 순매수를 누가 팔았느냐라는 부분들 보면 수요일과 목요일은 기관이 위주로 팔았고요. 금요일은 외국인 위주로 좀 팔았습니다. 상당히 이 개인들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좀 펼쳐지는 이런 시장의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전체적으로는 좀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거래대금도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 그러면서 시장이 사실 투자자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요즘에 보여지죠. 고민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한 종목들을 좀 살펴본다라면은 우선 이 지난주 그러니까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의 시장을 놓고 보면 코스피에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개인이 많이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이 누적 순매수가 3,754억입니다. 기관이 6,653억 팔았거든요. 개인이 많이 사고 기관은 좀 많이 파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외국인 누적으로 1,442억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외국인 순매수 그러면 사실 한 종목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순매수 5,200억이 집중이 됐습니다.
좀 전에 제가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가 1,442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빼면 외국인도 기관처럼 많이 팔았죠. 거의 한 4천억 가까이 3,800억 정도 순매도하는 게 삼성전자 빼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삼성전자 한 종목의 순매수가 거의 다 집중이 됐습니다. 매수 2위 종목이 금양인데요. 금양이 820억일 정도로 삼성전자 5,200억인데 금양 820억입니다. 거의 삼성전자 빼면 매수가 미미하죠. 그리고 매수 4위가 LG 일렉트릭인데 361억이에요. 굉장히 이제 매수한 종목들은 그 외 종목들은 금액이 좀 작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성전자를 빼고 나서 어떤 종목을 샀는지를 좀 살펴보면 금양 그리고 LG 일렉트릭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 2차전지 관련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은 뭐 굉장히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매도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매도 1위 종목이 SK 하이닉스인데 2,332억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2위가 포스코 퓨처엠이 842억인 걸 보면 거의 매도도 SK 하이닉스에 집중이 됐죠. 그러니까 매수는 삼성전자, 매도는 거의 SK 하이닉스 이렇게 집중이 된 그런 모습이었는데 SK 하이닉스는 지난주에 이 화웨이 이슈가 있었죠. 화웨이 휴대폰에서 SK 하이닉스 칩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우려감이 좀 나왔는데 SK 하이닉스가 매도가 그러면서 외국인의 매도 우려감이 상당히 단기적이지만 좀 많이 작용을 했고 기관과 개인은 좀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하락은 4% 좀 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SK 하이닉스의 매도가 굉장히 좀 많이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관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기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ETF 종목을 많이 샀는데요. 근데 시장의 반대,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에 베팅을 하는 ETF를 좀 많이 샀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가 1,772억 원으로 매수 1위고요. 그리고 삼성 인버스 2X 코스닥 150 선물, 이것도 역시 하방으로 베팅하는 거죠. 그리고 선물 ETN이었고요. 그리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까지 다 하방으로 베팅하는 종목인데 그렇다고 이게 사실은 기관이 그렇다고 시장의 하락에 막 절대적으로 베팅을 했다라고까지 보기에는 약간 해지 차원에서 매수했을 수도 있거든요. 뭐 섣불은 그런 쪽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좀 특징적인 부분이 하방으로 베팅하는 이런 종목, 이런 이 ETF 종목들을 좀 많이 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을 좀 살펴본다라면은 이 반도체와 이 자동차, 뭐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그리고 기아, 현대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엄청 많이 팔았죠.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그러면서 기관들도 조금은 매수하는 이런 자금들이 좀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주 후반에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주간으로 따졌을 때는 기관들 매도를 좀 많이 했었고 그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 본다라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좀 나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다까지 보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월 1일 종가가 919포인트였는데 9월 8일 종가가 914포인트 조금 하락했죠. 4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5거래일 중에 3거래일은 하락을 했고요. 2거래일은 상승을 했습니다. 뭐 사실 이런 뭐 내용들만 보면 코스피와는 크게 차이가 좀 없어 보이는데 좀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좀 마찬가지의 비슷한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개인이 코스닥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습니다. 수급적으로 사실은 매도 날들을 따지면 개인은 4거래일 매수하고 금요일 날만 매도를 했는데 이 코스피보다 개인이 더 많이 이 매수한 날수가 더 많죠. 이런 부분들만 보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부정적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수는 조금 덜 하락했고요. 조금 하락했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 그래도 여전히 우상향 추세에 있습니다. 이 코스닥의 종가 아래에 보면은 21선도 있고요. 61선도 있고 121선도 있고 사실은 이 코스피와 마찬가지인 상태다라고 보면은 코스닥은 박스권 상단이 900이고 박스권 하단이 한 876포인트 정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위에 있죠. 코스피보다는 레벨이 좀 더 위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거래대금도 훨씬 좋습니다. 코스닥의 평균 거래대금이 13조 원을 넘는데요. 지난주 평균 거래대금이. 가장 낮았던 게 지난주 금요일이 12조 4천억이었고 가장 높았던 게 지난주 목요일이 14조 6천억입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그럼 왜 긍정적이었느냐 살펴본다라면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정 섹터에 그래도 종목 이 매수가 집중이 되는 종목들이 좀 나왔습니다.
우선은 지난주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거의 한 2주째 굉장히 시장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 그러면 1번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를 하는데 전체 순매수 1위가 거의 1,000억 가까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외국인 순매수가 집중이 됐습니다. 그 외에 보면은 뭐 루닛이라든지 하나마이크론까지 이 세 종목으로 사실은 매수의 대부분이 좀 들어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근데 매도를 가보면 매도는 특징이 확연히 나옵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에코프로까지. 외국인이 이 LNF,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사실 이 종목들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 MSCI 이 편입이 되면서 외국인이 좀 샀었는데 이 매수가 끝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2차 전지 관련된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굉장히 많이 이 매도를 했죠. 지난주에 1,345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5일 내내 팔았고요. 특히 수목금 3일 동안 매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LNF도 그렇고요. 에코프로도 주 후반에 좀 더 많이 매도가 집중이 됐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사실은 뭐 SK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이 하나마이크론 쪽으로도 이 우려감들이 좀 지난주에 있었는데 하나마이크론, 이오테크닉스, ISC, 제우스와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로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로 다시 넘어가 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우려감들이 딱 한 가지 이슈로 나왔는데요. 시작은 원유였습니다. 국제유가, 사우디와 러시아가 자발적 감산 연장 조치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 이 브렌트유가 $90 넘었고요. 조금 넘었고 WTI도 $86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국제유가가 올라갔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물가가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금리 인상 다시 할 수 있고 지금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낮고요. 그리고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5대5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장은 금리에 굉장히 많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 물가 상승 압력이 올라가면서 금리 인상 우려감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가 됐습니다. 국제유가가 달러가 모두 강세가 되는 좀 독특한 모습이었는데 달러가 강세가 되면 보통 국제유가를 몇 달러, 1배럴당 몇 달러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달러가 강세가 되면 국제유가도 같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적이 많지가 않은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가 되고 사우디 러시아의 감산이 같이 겹치면서 이 국달러와 원유 국제유가의 강세가 같이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애플 이 중국에서 사용 규제에 대한 발언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들 분위기가 사실 애플이 가장 많이 좀 하락을 했고요. 같이 안 좋아지면서 애플을 비롯한 다른 기술주들도 같이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 우려감 나오면서 기술주들 분위기 많이 안 좋아졌고 여기에 애플이 좀 더 불을 지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하락 속에서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나 2차 전지 흐름들이 소극적으로 좀 엇갈렸던 것 같고요. 미증시 역시나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는 한 주간을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상무님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일정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물가 사실 잘 봐야 되는데 물가는 우선 이제 수요일 날 나오는데요. 월요일부터 같이 좀 살펴보면 미국 8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오고요. 뉴욕 연은의 소비자 기대조사 그리고 중국 8월 M2가 나옵니다. 이 M2라는 게 전년 동기 대비 통화 증가율을 비롯을 하는 얘기를 해주는데 얼마나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지 정도가 나옵니다. 중국 경기 아직 좋지 않다라는 게 여기에서 또 나올 걸로 보여지고 중국 8월 신규 위안화 대출과 사회 융자 총액 예상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 8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고요. 그리고 화요일로 넘어가 보면 유로존과 독일의 9월 경기 기대 지수가 나옵니다. 사실 좋지가 않았죠. 이전 유로존이 마이너스 5.5였고 독일이 마이너스 12.3이었는데 이거보단 좀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여전히 유럽 경기도 미국만큼 아니면 미국보다 좀 더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한국 금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국제 유가가 지난주에 화두였는데 이번 주에도 APA 원유 재고 오펙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어떤 모습들이 어떤 언급들이 좀 나오는지 국제 유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 이 강세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혹시나도 우려감이 나올 수 있을지를 여기서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 아이폰 15 시리즈가 발표가 됩니다. 애플 관련주들 지난주에 좋지 않았었다가 금요일 밤에 좀 진정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발표되면서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대망의 수요일입니다. 한국 8월 수출입 물가와 일본 8월 생산자 물가지수, 유로존 7월 산업생산과 영국 7월 GDP 산업생산이 있는데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미국이 너무 중요합니다. 미국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헤드라인이 YOY 기준으로 3.4 그리고 코어가 4.5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물가가 여전히 코어는 좀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죠. 헤드라인과 코어의 차이가 사실은 좀 최근에 추세가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차이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좀 추세이긴 한데, 이 물가가 나오고 나서 도리어 시장이 진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가지수,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시장의 분위기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미국 8월 생산자 물가지수, 8월 소매 판매, 그리고 22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동결 예상하지만 라가르드 총재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로 넘어가 보면 금요일은 중국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8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실업률이 있고요. 미국 8월 산업 생산과 공장 가동률, 그리고 미국의 9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잠정치,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금요일도 중요한 게 많이 몰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요일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는 금요일 중국의 이런 지표들과 미국의 지표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주 후반에 이번 주는 좀 중요한 것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CPI를 중심으로 중요한 경제 지표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는 국내 증시와 미증시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국내 증시 박스권 2,500에서 2,600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사실 수요일 날 진정시키지 못하거나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한 번 더, 사실 오늘은 보합권 수준에서 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중에 한 번 더 하락을 한다라면 지난주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2,500포인트 부근에서 지지선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2,500포인트가 깨질 가능성은 현저히 좀 낮다라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종목별 차별화 현상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스권 얇아졌고요. 거래대금 매우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차별화 현상은 계속적으로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섹터별로는 여전히 하반기에 대해서 요즘에 이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중국 관련된 종목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달러의 강세가 좀 진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요일 발표되는 CPI 결과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수요일 발표되는 CPI 결과는 좋지 않으면 않을수록 최근 분위기를 보면 좀 좋을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죠. 이럴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수요일 발표되는 CPI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신 전략 이번 주에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의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주도 사실 크게 기대할 만한 요소는 좀 없어 보입니다. 2,500선 위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종목별, 업종별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증권가의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미중 갈등 리스크도 이번 주에 눈여겨볼 만한 위험 요소로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